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젠 금요일까지죠. 3부에서는 여러분들께 오늘 하루에 있었던 중요한 뉴스들 콕 집어서 전해드리는 정면 브리핑으로 꾸며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뉴스를 전해드릴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교수님. 오랜만. 금요일에 제가 못했잖아요. 그렇죠. 너무 슬펐어요. 아, 맞아. 진짜 오랜만이네. 네. 잘 지냈어요? 그동안? 잘 지냈습니다. 예. 다행히도. 예. 어떻게 흰머리 좀 는 것 같고 그러네. 염색했는데 알아봐 주시는 건지 못 알아봐 주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맞아요. 목요일 날 염색했다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우리 작가님이 그걸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예. 아이고, 근데 이제 봄에요. 진짜. 예, 날씨가 봄인데, 확 풀렸어요. 아니, 근데 또 한 번 추워진대요. 다음 주에 또.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길고양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날씨가 이렇게 풀리면 마음도 좀 풀립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길고양이들 그 추울 때 그러니까요. 정말 그 견디기 힘든데 그런 것들 이제 생각해 보면 날씨가 그래서 뭐 아까 그 벚꽃 엔딩이 나왔었거든요. 네. 저 굿모닝 굿라이프에서 네. 맨 마지막에. 네. 야, 진짜 봄이구나. 좀 벚꽃 있으면 이제 스타팅.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럴 예. 것 같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아, 근데 벚꽃은 있는데 요새 이게 북한은 근데 또 왜 북한까지 나서가 이 난리예요? 탄도미사일 발사했다며 오늘. 네, 이 소식을 먼저 예.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황해도 내륙에서 서해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했습니다. 항상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면 그 타이밍을 보게 되는데 이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서 첫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였고 지난 1월 14일 이후에 약 2달 만에 재개된 탄도미사일 도발입니다. 북한이 근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참이 밝혔는데 일단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대비 태세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한미 그 연합 연습에 대한 반발 때문에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한미 연합의 자유의 방패 연습 첫날 오늘 이 탄도미사일 발사가 감행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거리 미사일은 특히 그렇습니다. 네. 예. 북한이 지금 자유의 방패 연습 발표가 된 게 지난 6일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반발성 담화를 여러 차례 내기도 했고요. 오늘도 이 한미 연합 연습이 첨예한 조선반도 정세를 극한점 너머로 끌어올리는 위험천만한 도발적 망동이다. 이렇게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조금 별개지만 지금 포천의 오폭 사고에 대해서 북한이 보도하기도 했는데 이 소식도 전해드리면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8일에 그대로 전해드리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 연습에 광분하던 괴뢰 공군 전투기들이 백주의 한 민간인 마을과 주변에 포탄을 떨구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소동이 벌어졌다. 이런 표현부터 현장이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거나 아니면 주변 지역이 커다란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다라면서 이 낙탄 사고에 대해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는 아나운서니까 발음이 정확해서 그렇지 일반 사람은 이 괴리라는 단어가 이게 발음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아, 그렇죠. 네. 근데 발음하기 어려운 걸 계속 이렇게 떠들고 있으니 참 이 사람들도 참 진짜 아이고. 아니 근데 그 오폭 사고 보도도 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공군도 이와 관련한 중간 조사 결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고를 낸 전투기 2대의 조종사들이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했고요. 그리고 이걸 재확인, 크로스체크하는 과정이 매뉴얼상 분명히 있었는데 이 부분을 게을리하면서 결과적으로 사고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 KF-16 조종사 2명이 사고 전날인 5일에 비행 준비를 하면서 표적 좌표를 입력을 했는데 이때 좌표가 잘못 입력이 됩니다. 1번기 조종사가 경로 좌표를 표적을 포함해서 경로 좌표를 불러주고 2번기 조종사가 이를 입력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잘못 불러줬던지 아니면 잘못 입력을 했던지
어쨌든 한 번의 오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두 대가 같이 동시에 이렇게 되기가 참 힘들 텐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1번기 조종사가 임무 과정에서 표적 잘못 입력이 된 표적을 3차례 이상 재확인할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 부분을 소홀히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2번기 조종사는 당일에는 정확한 표적 좌표를 입력을 했는데 1번기랑 동시 투하를 하는 그 밀집 대응 유지에 집중을 하느라고 표적 좌표를 벗어난 걸 인지를 못하고 1번기 지시에 따라서 동시에 잘못된 좌표에다가 입력 투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지휘 감독 문제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해당 부대의 지휘관인 전대장, 대령이 상부 지시와 연계한 안전 지시 사항을 하달하는 등 전반적인 지휘 관리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런 훈련 계획, 실무장 사격 계획서 이런 부분 검토 미흡했고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대대장에게 위임을 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대대장 즉 중령은 실무장 연합 합동 화력 훈련임을 감안해서 이 비행 준비 상태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감독을 했어야 하지만 일반적인 안전 사항만을 강조했을 뿐 이번 실무장 사격 임무에 대해서 세밀한 지휘 감독이 미흡했다라고 공군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런 일이 다시는 정말 발생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이 훈련장 근처에 사시는 주민들 굉장히 사실 걱정도 많고 그 트라우마 깜짝깜짝 놀래고 지금도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무슨 조치가 좀 필요해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하죠. 네, 일단은 사고를 막기 위한 시스템 매뉴얼들이 지금도 갖춰져 있는데 그걸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일단 중요하겠고요. 공군은 또 이번처럼 사고가 발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교차 검증 시스템을 또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수행 중인 표적 좌표 확인 절차에 더해서 최종 공격 단계 진입 전에 편조 간의 표적 좌표를 상호 확인하는 절차를 또 추가하고 공군 중앙방공통제소에 실무장 전담 통제사를 지정해서 이 편조와 표적 좌표를 확인하는 절차를 또 한 번 추가를 하면서 표적 좌표 오입력에 따른 사고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보완하고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비정상 상황이 발생하면 조종사가 신속하게 전파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체계 역시도 점검하고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뭐 공군이 자체 조사를 했다 그러는데 이게 뭐 믿을 수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객관적인 제3자에 의한 이 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로 감사원에 의한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선관위는 뭐 자기네 뭐 어쩌고 맨날 얘기하지만 그 감사 안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자기네. 그러면서 아직도 독립성만을 주장하는데 그거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이번 공군 참사도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탄핵 선고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탄핵 선고를 하여간 앞둔 것 같은데 뭐 이번 주다 원래는 이번 주가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라는 변수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뭐 다음 주다 뭐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경찰도 탄핵 선고 날의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실은 이 탄핵 선고가 안 된 지금도 뭐 서울 도심 전역에서 집회가 워낙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한남동인가 어디 그 대통령 관저 있는 그 근처에서 또 뭐 이렇게 좀 물리적 충돌도 있고 그랬었나 보더라고요. 저는 또 얼마 전에 헌재 앞을 지나왔었는데 아, 왜 거길 가요? 그 어디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헌재를 지나왔는데 그 차선을 아예 통제하고 그 차선을 집회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지금 서울 전역에서 집회 시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사실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에 경찰은 더더욱 안전에 더 집중을 해서 예방 활동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이 헌법재판소가 있는 서울 종로구 등 도심 일대를 특별 범죄 예방 강화 구역으로 선포를 하는 등 이 경계를 최고 수준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특별 범죄 예방 강화 구역. 저는 사실 이번에 처음 들어본
표현인데 저도 처음 들어봐요. 네, 국가의 주요 행사,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 행정명령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경계 태세를 강화하는 그런 조처입니다. 혹시나 있을 물리적 충돌에 대한 대비도 경찰은 하고 있는데요. 캡사이신과 진압봉 사용 훈련 마쳤고요. 헌법재판소 일대에는 기동대뿐 아니라 임시편성부대, 지방청 지원부대까지 지원을 하고 장비도 최대한으로 동원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일단은 시위대가 헌재에 난입하는 걸 차단하고 그리고 또 탄핵 선고를 결정을 내릴 헌법재판관들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헌재 100m 이내를 차벽으로 둘러서 진공 상태를 만들 계획이다라고 경찰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선고 당일에는 최고 비상 단계인 가포 비상 발령을 하고 가능한 경력, 총 동원하는 방법까지도 경찰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가포 비상이라는 건 지금 휴가나 이런 거 절대로 못 가고 휴가 있는 사람 복귀하고 이래야 되는 그런 비상 네. 상황일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이거 다 좋은데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개인적인 경우는 좀 더 오랫동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대한민국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 나이 또래에 있는 분들은 우리 자식들 네. 뭐 그 이후의 세대들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제도에 대한 신뢰입니다. 근데 그 제도에 대한 신뢰라는 거를 바로 이런 때부터 좀 쌓아가야 되는데 좀 그런 게 걱정이 되는데 오늘 그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 첫 번째 재판이 열렸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이 오늘 오전에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집회 시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가 된 63명 중에 1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 진행했습니다. 피고인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인들이 모두 현장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그중에서 이상하 변호사는 재판 후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청년들이 국가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저항한 것이다. 국민들의 저항권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고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국민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워낙 이 사람들의 인원이 많아서 오늘부터 오는 19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서 첫 공판기일이 진행이 됩니다. 예, 이게 사실 이 부분도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는 이 사법제도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재판 저희가 주목을 해야겠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이런 얘기하지 말고 야구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우리 영민 아나운서. 저는 야구는 잘 모르는데 또 주말에 우리 둘째 딸애도 그래. 아, 그래요? 야구 축구는 어젯밤에 좋아하는데 축구는 봤는데. 야구를 잘 몰라요. 아. 예. 근데 난 야구가 사실 더 좋거든요. 아, 정말요? 예, 예. 그런데 이 프로야구 시범 경기 시작이 됐죠. 주말에 제가 어디 지나가는데 차 타고 그 어디 야구 경기장을 지나갔거든요. 보니까 엄청 돌아다니네. 헌법재판소 어디 갔더라? 앞에도 가고 뭐 야구장 아니 앞에도 가고. 근데 진짜 예. 그 동네가 쩌렁쩌렁할 정도로 응원 소리가 예. 차 문 다 닫고 있는데도 들리더라고요. 그럼요. 진짜 인파가 장난이 아니겠구나 했는데 그게 기사로도 떠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지난해에 이 KBO 우리나라 국내 프로야구에서 역대 최다 관중을 돌파하면서 1,000만 관중까지도 동원을 했었거든요. 네. 그만큼 우리 한국 프로야구가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 한화 홈구장도 새롭게 단장을 맞아요, 해가지고 맞습니다. 열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시범 경기가 열렸는데 벌써부터 아주 구름대같이 관중들이 몰려들면서 이 프로야구의 인기를 다시금 실감하게 됐습니다. 지난 8일 5경기 만에 6만 7천여 명의 관중이 몰렸고요. 이게 시범 경기 중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온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2015년에 3만 6천여 명이 왔었는데 거의 뭐 2배
가량의 네, 관중들이 그렇죠. 왔고요. 와, 이 기록이 또 언제 깨질까 대단하다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깨집니다. 일요일에는 총 관중 수가 7만 1,200여 명을 동원을 하면서 하루 만에 이 시범 경기에만 7만 명 이상이 몰려들었습니다. 이틀 합치면 13만 8천여 명이 모두 야구를 즐겼고요. 정규 시즌이 아닌데 벌써부터 이렇게 관중들이 운집한 것을 보면 작년에 그 1,000만 관중 돌파, 올해도 너무 쉽게 달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그럼요, 생각이 그렇겠죠. 좀 듭니다. 그래서 18일까지 시범 경기가 치러지고요. 22일에 개막전 열립니다. 개막전 그리고 뭐 또 어김없이 등장하는 그 응원전 있죠. 네. 응원 노래도 있고. 맞아요. 예, 우리 정면 브리핑 이것도 뭐 저 거식이죠. 거식이죠. 거식입니다. 예. 그게 저희 정면 브리핑 시작할 때 나오는 노래 있잖아요. 네. 교수님이 항상 이렇게 어깨를 들썩거리시는 그 노래. 사실 롯데자이언츠의 전준우 선수의 등장곡으로 굉장히 유명한 곡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박지혜 PD님이 이 롯데자이언츠 팬이더라고요. 가장 좋아하는 선수 바로 이 전준우 선수여서 그 그 소식 꼭 사심 섞인 전해주세요라고. 오프닝 곡이었군요.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걸 여태까지 모르고 쏟고 저를 있었네.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와, 이제 전준우 그러네요. 선수를 위한 헌정곡이었다라는. 오늘 새로운 걸 알았네. 네, 오늘 이 노래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